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중개업자는 최소한 이 물건이 비싼지 이 물건이 싼지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중개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도로 부동산 감정평가 이론 부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 감정평가는 부동산 활동 중에 일종이기 때문에, 자, 감정평가 부분이 그냥 활동에 포함됐습니다만은 간혹가다가 어떤 출제위원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요. 저는 1, 2회에서부터 이제까지 시험 본 걸 모든 걸 다 분석을 해봤지 않습니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자, 이 사람은 감정평가 같은 걸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이쪽은 문제 출제 하나도 안 해가지고, 어떤 때는요, 이렇게 중요한 감정평가 문제가 한두 문제만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부동산학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반드시 알아야 돼서.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다가 어떻게 내놨냐면요. 법률에다가 감정평가 이론이 6문제 이상이 나가도록 그렇게 법률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할 때 요거에 대한 배분들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의 부분이 한 4분의 1, 경제이론 4분의 1, 활동 부분 4분의 1, 감정평가 이론이 6문제에서 보통 8문제가 나와가도록, 나가게 되고요. 부동산의 의 부분은 어떤 때는 이게 사람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 사람이 부동산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출제위원회로 들어가면요. 전부 다 참조로 조심할 거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개론 시험 출제위원들은 절대 학원 강사들 안 들어갑니다. 간혹 가다가 나한테 물어본 사람이 우리 학원 강사님께서 출제위원 들어간다고 어쩌고 하는데 그분이 이런 문제 나온다는데 물어보는데 절대 못 들어가요. 나도 지금 경력에서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10년 동안 출제위원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쪽 담당자들은 들어와서 내가 들어갔다가 큰일 납니다. 학원에서 강의하고 인터넷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대학교 교수들이 들어가는데 교수들이 때 따라서 내 후배들이 많습니다. 후배들 하니까 많은데 후배들 따라서 차근차근 공부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쪽에서 한 3문제 정도 나가고요. 차근차근 공부 안 한 사람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2문제, 그러니까 어떤 때는 3문제 정도 보통 나가는데 이쪽에다가 공부 안 한 사람들은 2문제를 빼버리고 1문제만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쪽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은 4문제, 5문제까지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문제 전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제 이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 제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바로 경제 이론 중에서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요.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이 변화하는 게 경기 변동 이론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쪽엔 수요 공급 이론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이쪽에서 수요 공급 이론에서 어떤 때는 8문제, 9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수요 공급 이론 쪽은 그래프가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보기 싫더라도 그건 완벽하게 철저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이쪽에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 이론 중에서 요즘은 이제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주택이다라고 하면 내가 살 집이다라기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재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도 어떤 거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된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 이론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시되느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론이 가장 중시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시험 문제가 보통 6문제 전후 나옵니다만은 어떤 때 9문제까지 나올 정도로 부동산 투자 쪽을 굉장히 중시하는 게 최근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 중에서 투자 쪽을 가장 중시하고 이 투자 제대로 하려면 돈 제대로 마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금융 쪽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자체는 어떤 자유경제에 의해서 시장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서 많이 움직인다라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요. 그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업 할 때요. 정부 정책을 제대로 볼지 모르거나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고객들한테 큰 손해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부 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이 반드시 6문제 이상이 나와요. 근데 더 조심할 건 뭘 조심해야 되냐면 부동산학 개론에서 정책 부분은 간혹가다 뭐가 나오냐면 시사성 문제까지 같이 나옵니다.
시사성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시사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이 뭡니까? 아, 해당 분야에 대한 좀 약간 상식보다는 약간 깊은 수준의 지식이 바로 시사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사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무리 공부하기가 힘들고 어쩌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틀이 잡히기 시작할 때가 4월에서 한 5월 정도 됩니다. 5월서부터 시험을 이제 10월에 보는데 5월서부터 10월 사이에는요, 뭘 하셔야 되냐면 부동산학 개론 문제 때문에 이 시사성 문제 때문에 반드시 신문을 보셔야 돼요. 인터넷으로 신문 보시는 분들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인터넷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다른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돈이 좀 드시더라도, 아니면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하나의 신문, 좀 대형 신문, 하나의 신문을 아침마다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뭐 시간을 많이 소요되지 말고 쭉 뭐 넘기다가 부동산과 관련된 기사들 좀 큰 기사가 나오면 반드시 읽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어떤 때는 시험 문제가 3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시사성과 관련된 것들. 신문 안 본 사람 못 푸는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만은 이런 시사성 문제도 나온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를 이룬 6문제에서 8문제인데 이 문제들이 보통 한 3문제 이상이 세 문제 이상이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쪽은 용어만 좀 알면 굉장히 이론은 쉬운데요. 계산도 쉬운데 요 계산 문제들이 나오는 것 때문에 좀 껄끄러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계산 문제는 여기뿐 아니라 투자 쪽에서도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소위 수요 공급 쪽에서도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학 개론 공부하실 분들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 교재 사셨죠? 교재하고 동시에 뭐 사야 되는 줄 아세요? 계산기 사셔야 돼요. 계산기 손바닥만한 것들, 여러분이 딱 쓰기 좋은 거, 손바닥만한 그런 계산기 정도는 하나 가지고 계셔야지 나중에 가서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여러분이 후회가 없습니다. 왜? 이쪽에서 계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들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부동산학 개론이 뭔지 좀 아셨습니까?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아셨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렇게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만,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하면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가 보다라고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십니다. 근데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는요, 제가 부탁하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이론서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이론 공부하다가 시험 문제 풀이로 공부하다가 이렇게 쭉 단계가 넘어가거든요. 단계 넘어갈 때요, 반드시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실제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정도 봐줘야 되는, 전반적으로 여러분 공부한 전략을 넣었으니까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된다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론 강의 한번 다 듣고 나서 한번 들으면 그 얘기가 이 얘기구나.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 다 듣고 나서 한번 들으면 그 얘기가 이 얘기구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동산학계를 좀 더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본강의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